오늘은 뭐 시장이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시장 여건 잘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 놨고요. 오늘 주제가 지금 여기 써 있질 않네. 지금 지금 바뀌었다. 지수 흔들려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종목별로는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여건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주가의 등락이 있는데 아직은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숨고르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엘렌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머니트리님, 캡틴 블레이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매매 좀 잘 하셨나요? 중소형주 코스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달콩콩님 반갑고요. 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을 제가 짚어드릴 거고, 그 짚어드리는 부분에서 그 중요한 종목들 이런 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도 뭐 지수가 뭐 흔들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 그래도 조정받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드려야 되겠죠. 근데 수급을 보면은 수급을 보면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나오는데요. 300억 나왔어요. 매매에 대한 공방은 있어요. 매매에 대한 공방은 있는데 담아 있는 게 마이너스 300억이라는 거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170억.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기관들이 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 지금 11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기금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뭐 매수를 하면 1000억, 2000억, 매도를 하면 1000억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금액이 뭐 크면 큰 거지만 이전에 비교해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매매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즉 단기적 트레이딩적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고, 담아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포지션을 바꿔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뭔가를 팔고 다른 거를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판 만큼 사는 거죠. 산 만큼 판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되고 있고 교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면은 조정이라고 얘기하죠. 조정. 그래서 조정 국면인데 이 조정 국면에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고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 기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격은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아요. 11포인트 눌렸다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눌렸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여건만 우리는 명확히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쵸? 마녀 잡으러 갔다 잡혔어. 오늘은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음식료도 전체적으로는 쭉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주식도 쭉 내리고 있어요. 청담 글로벌만 플러스네. 나머지는 좀 눌렸어요. 근데 이 정도 눌리는 거는 항상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행주도 좀 눌렸고, 그쵸? 엔터테인먼트도 하이브도 SM도 다 지금 마이너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마이너스 나오니까 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일부 종목 리가캠바이오, ST파 요 정도, 그쵸? 녹십자가 여기 세게 움직인 거, 요 정도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내리는 종목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한번 파악을 하고 움직여 보자고요. 삼성물산 많이 내렸어요. 그쵸? 삼성물산도 지금 5%. 그러니까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해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변했어요 지금. 계속 결절이 좀 있어가지고 쉰 상태에서 계속 말을 하니까 목소리가 약간 좀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굳어가면 이렇게 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현재
목소리 때문에 약을 먹고 있고 조심은 하는데 쉽게 본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네요. 저도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전체적 부분에서 IT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IT 쪽에 오늘도 들어왔을 때에는 전력기기들 이쪽 쫙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이 전력기기 3인방 3총사 요것만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좀 눌렸어요. 그쵸? 반도체도 SK하이닉스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나왔다. 삼성전자 플러스 좀 더 나 있었는데 지금 보합권으로 나왔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쵸? 그리고 그 전체적 부분에서는 그렇고 요게 많이 올라왔어요.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도 윗꼬리는 좀 닿는데요. 윗꼬리는 달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완성차도 좀 밀리고 있고 금융주도 좀 전체적으로 밀려요. 카카오페이는 그래도 움직임. 카카오페이 어제 많이 내서 그러나 우리 기술 투자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쵸? 대성창투 아주 아이비 투자 이런 것들은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전체적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는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 sek터 그리고 포스코 그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움직이곤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지금 최근에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의료용 AI 이쪽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부분에서 포스코 그룹에서는 저는 포스코 DX 여기 오늘 포스코 DX가 26,650원인데요. 26,700원 26,700원 요게 VI 가격이에요. VI 발동가. 근데 모자라 50원 VI 걸리지 않고 내려왔어요.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황금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넥스트레이트 때문에 그렇고 통합으로 와서 그렇고요. KRX로 보면 이렇게 그쵸? 이제 넥스트레이트까지 포함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매매 여건을 잘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쪽은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볼 거고요. 오늘은 트레이딩 여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더즌, 그 다음에 포스코 DX,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 정도. 오늘은 크게 움직이는 게 별로예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온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숨고르기 흔들리는 그런 시장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차별화 장세에서 핵심주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은 2차 전지 날이에요.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쫙 올라왔죠. 오늘은 2차 전지가 쫙 올랐어요. 굉장히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요. 그러면 내일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어느 섹터? 순환매로 돌잖아요. 순환매로 도는 나머지 섹터는 차익 매도가 나와요. 그러면 순환매 고리 앞에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여건만 추적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다려서 목표가에 오면 팔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지나가서 못 팔았다 라고 해서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갖고 있는 종목이 덜 빠져야 돼요. 많이 빠지면은 부담스러워요. 덜 빠지고 그 다음에 차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어야 그 주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 부분으로 보면은 답을 못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지 이게 관건이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보합선 지금 플러스는 났는데요. 더 내리는지 아니면 현재 가격에서 멈추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쵸?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음봉을 크게 들인 건 상황이니까 박스 대역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는 봐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 이거 빠지면은 한 단계 내려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쵸? 단계가 한 단계 여기서 여기 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거 지지. 그죠? 올라가는 건 나중 문제예요.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에선.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숨고르게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맞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추세적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받고 움직이는지 이것도 봐야 돼요. 여기서도 조정받았잖아요. 그죠? 조정의 구간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추세 대역은 그대로 유지. 그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네. 자, 그 부분에서 오늘은 전체적 부분에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차분하게 봐야 돼요. 근데 지수는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저점은 디딘 것 같아요. 그렇죠? 내린 부분에서 저점은 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데 10포인트? 그래서 이게 막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부분에서 뭐 이번 주에 있었던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다음 주에 있을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놔야죠. 대응 전략은 뭐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세우면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오늘 막 매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약간은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M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차별화 장세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이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거죠. 핵심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음식료에서도 삼양식품이 지금 많이 내렸어요. 지금 이게 7%나 내렸어요.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내리는 거죠. 이게 다시 움직이느냐 이거지. 다시 이쪽 주식으로 움직이느냐. 근데 추세는 연결되어 있지. 추세는 연결되어 있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빠진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시그널적으로 상승 시그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를 쳐다보는 시각적 부분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뀌면 안 돼요. 다만 그 상황에서 종목은 등락이 있는 거예요. 그 등락이 이렇게 삼양식품 좋은 주식도 7%나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해 주시고 있어야 돼요. 오늘 화장품 주식도 꽤 많이 내렸어요. 오, 한국골마. 차익 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쵸? 코스맥스도 6%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많이 나와요. 지금 막 매매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트레이딩. 우리가 주식을 담아가는 그런 쪽에서는 여기. 이게 확실하게 나와야죠. 그죠? 주식을 담아가는 쪽, 여기는 트레이딩. 그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SK하이닉스랑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는 담아가는 쪽이고 여기는 트레이딩. 그죠? 지금 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재료적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이 코스맥스 이렇게 툭. 그리고 한국콜마도 이렇게 툭. 그렇죠? 예. 올라왔으면 이 정도 내리기도 해요. 뒤집어 보면, 그렇죠? 이렇게 양손이 있으면 음석. 그렇죠? 여기에 그 음봉 그렸다가 또 올라오는 거.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이 끝났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죠? 현재의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일부 차익 매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갖고 있는 종목이 덜 내려야 돼. 내렸다 치더라도 이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홀딩하고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이제 청단 글로벌은 좀 올라왔는데 마녀공장 이것도 좀 내리고 비아도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녀공장도 그 안에 그렇죠? 바뀌진 않아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올라오기를 저는 기대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결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NHN KCP 이것도 지금 조정받고 있고 다날은 그래도 좀 플러스예요. 카카오페이 이것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내용 나온 거 아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 빅스노우볼로 보내드렸는데 여기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사 테더와 손잡고 해커톤 연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재료가 지금 또 하나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따가 빅스노우볼 보면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런 자료들은 제 유튜브에 다 올려드립니다. 제 유튜브에 그렇죠? 제 유튜브 보시면은 잠깐 내 채널 보기 이렇게 진행됐는데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여기에 빅스노우볼이 있어요. 빅스노우볼 요거 구독하는 겁니다. 요거 잘 구독을 해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중요한 내용의 이 기사들, 뉴스들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선별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니까 네 도움이 될 겁니다. 해놓고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 했습니다. 삼성전자 웃고 SK하이닉스 울었다 요거 했고 그리고 나머지 비는 그 주중에 요일들은 제가 밤 10시에 시간 나는 대로 밤 10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지속적으로 해드리니까 잠깐만요. 이거 좀 보고 지속적으로 해드리니까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요게 글이 하나씩 올라가니까 이 게시물 이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굿작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봐주시고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전체 한번 보면서 움직일게요. 카카오페이 이걸 좀 사고 싶어요. 웹캐시도 약간 좀 눌렸어요. 오늘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쵸? 요게 똑같은 부분이 두 개 그려지네요. 그쵸?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 올라온 게 이전에는 딱딱 움직였는데 똑같은 부분이 두 개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구나. 소화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안 움직인다.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숨 고르게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살 기회를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쵸?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요게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거 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갭을 메꾸지 않고 움직이는 것들이 센 거죠. 저는 좀 더 내려오면 살려고 했었던 상황도 있어요. 근데 좀 더 보자고요. 아직 급하게 막 매매할 만한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엮여 있고 수급이 확 이렇게 꼬여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짱짱하게 받쳐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전되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 그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급하게 쫓지 마시고요. 지켜보면서 매매에 대한 시점을 찾아보자. 저 아직 안 샀어요. 저도 안 샀어요. 서울 옥션은 그래도 오늘 플러스네. 서울 옥션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적 부분에서. 지금은 주가에 대한 여건이죠. 올라오면 여기서. 근데 한 번 더 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간을 간 거죠. 한 번 더 뛸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있는 부분을 소화시키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오늘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덜한 그런 상황이겠죠. 자, 서울 옥션도 그렇고 K 옥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빠지진 않네요. 그죠? 이렇게 가격적 부분에서 이렇게 빠지진 않네요. 시점은 다가오는 것 같고, 시점은 다가오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시점이 다가오는 부분에 안정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안정적 여건은 주가의 흐름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깝게 말씀을 드렸듯이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저점이 오늘의 저점이 그래서 올라올까? 아니지,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뭐 확신해서 움직인다 그럴 수는 없어요. 추적하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지만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올라왔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은 좀 덜 빠진다. 그러면 현재 10포인트 마이너스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현대 10포인트가 유지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견조하죠. 지지라인 그대로. 어제도 낙폭이 굉장히 셌는데 아래 꼬리를 달면서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올 수 있냐. 주가에 대한 추세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주가에 대한 추세는 바뀌지 않았어요.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온 이후에 움직여도 돼요. 나온 이후에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현재에 있는 부분이 유지돼서 올라오면은 오케이, 좋은 거죠. 그렇죠? 내려오면은 덜 내려오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 다만 내려오든 올라오든 간에 향후에 이 주식이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이 들면 교체해야 돼. 현재의 상황에서 교체해야 돼. 그리고 교체하는 부분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현금이 있어야 다음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쵸? 네. 자, 잠깐만요. 시장이 좋으니까 퓨처엠 실적 약재 그닥 신경 안 쓰려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시장이 좋은 건 아니라 시장은 조정이고요. 2차 전지 쪽이 좀 더 들어온 겁니다. 2차 전지 쪽. 근데 2차 전지 쪽이 들어온 거는 낙폭 과대해서 순환매에 대한 여건에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이를 들어온 거거든요. 네.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화장품 또 들어가는 거는 그거 조정받고 들어가야지. 그죠? 지금 여기에서 순환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건 저거잖아. 반도체로 가기도 그렇고 다른 것도 없죠. 유통주도 다 올라왔고 그렇잖아요. 조선방산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 남은 건 뭐 있어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반전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거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면서 이전에 물렸었던 그 매물이 소화 과정을 적정 부분 거쳤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등할 거예요. 그 부분은 황금 라인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요거는 포스코 퓨처엠인데 황금 라인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걸 여기서 바로 사? 네, 그렇죠? 가격은 여기 안착이 돼야지. 네. 그리고 움직여야지. 그냥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다시 조정받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언제 올 거냐. 그렇죠? 지금은 이건 2차 전지에 대한 순환매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는 물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에코프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에코프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요 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BM은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온 이후에, 그죠? 올라온 이후에 안착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지금 바쁜 사람도 지금 사면 되는 거고요.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올라왔다고 좋아할 텐데 여기서 물려가지고 요거 올라왔다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가격은 여기서도 올라오다가 더 빠졌지, 그지? 올라오다가 더 올라와서 안착해 가야지. 우리가 추적하는 건 여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바닥주를 하는 거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바닥주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는 제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담고 있는 이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거지. 그래서 바닥주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바닥에서 추세가 형성됐을 때 매매해요. 자, 추세가 형성되려고 하잖아. 이렇게. 그쵸? 추세가 형성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현재의 상황에서 황금 라인에 있잖아. 이렇게. 그 움직이는 부분을 보는 거지. 그쵸? 오히려 빠르면 얘가 더 빠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VI 걸리는 줄 알고 계속적으로 쳐다봤었는데 VI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VI 가격이 26,700원인데 26,700원 VI에 오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26,700원인데 26,650원까지 갔어. 다 고까지. 더 이상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눌렸어. 이때 팔을 걸 그랬다. 지금 다시 사면 되는 건데. 그쵸? 근데 그게 트레이딩 단타하는 사람 쪽이고 저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 추세에 대한 여건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VI 걸려서 더 올라가면 팔겠지만 VI가 걸리지 않는 상황, 현재의 상황이라면 2, 3일 정도 더 기다려줄 의향은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얘 진짜 방송을 하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전에 두세 배 힘들어. 진짜. 팍 하고 목소리가 팡 하고 터졌으면 좋겠는데 안 터져 나와. 환장을 하는 거지. 예전에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거 있는데요. 그 명창들 있잖아요, 명창. 아세요? 명창. 명창들은 폭포수 있는 데에서 목소리를 틔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서편제, 동편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목이 쉬면은 목이 쉰 부분을 빵하고 터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포수에서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조율하는 거지. 근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 생각이.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이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잘 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약간 이게 지금 초점을 못 잡고 있다.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좀 초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초점 좀 잡았다. 네. 자, 엘렌님이 뭐라고 썼냐면 6월 중순부터 오히려 손실이 많은데 순환매장이라 적응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매는요 쫓아가면 안 돼요. 순환매 앞에서 기다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순환매가 지금 2차전지 올라와서 그걸 쫓아가면 안 되지. 그죠? 다음번 순환매가 뭐냐 이거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쫓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순환매를 얘를 살려고 하진 않잖아. 기다려야지. 그럼 어느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갈 건가? 이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게 제약 바이오 순환매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죠? 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들어왔거든. 그러면 또 안 들어와? 또 들어오겠지. 그리고 순환매 과정에서도 이렇게 ST팜, 리가캠 바이오 이런 핵심주는 그대로 지켜간다고. ST팜도 이 황금 라인에 있는 거잖아. 그대로. 지켜간다고. 지켜가는 부분을 봐야지. 그러면은 이게 안 간다고 해서 안 할 거야? 다음번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다음번이 언제 오는지. 그건 순환매에 대한 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스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빅스노우볼 구독해 놓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장을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는 수급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기 전에 미리 사놓고 그 부분을 자꾸 띄운다고 뉴스거리로 계속 보내주는 거야. 그 보내주는 부분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2차 전지는 뭐예요? 계속 띄웠잖아. 그거 기억 안 나요? 아, 이 진짜 아리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들어온 거고. 근데 저는 2차 전지가 그렇게 뭐 썩 내키진 않아요, 솔직히. 사면은 뭐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삼성 SDI. 그쵸? 다른 거 안 본다고. 잘 만약에 사면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요거는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런 얘는 그래도 지금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지켜보는 거지. 얘는 그래도 2,100원. 이거 들어와서 좋아? 해봐야 1% 올라온 걸?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기억이 나면은 1번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약 바이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료용 AI 그 조사 한번 해볼래요? 조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거 뭐냐면은 다음번 순환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봐야지.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뉴스와 이슈가 튀어나오면 제가 빅스노우볼로 기사를 보내드릴 거고 그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가는 거야. 지금 올라온 부분은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거 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늦은 거잖아. 근데 그게 올라오기 전에 사놓으면 안 가는 것 같아서 못 사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올라온 부분에서 쫓아가면은 밀리는 그런 상황이지. 근데 순환매라는 게 섹터로 들어왔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안 올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종목에 해당되면 좋은데 안 올라가는 종목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순환매에 대한 자금 이것들이 순환을 하니까 이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는데 핵심주, 우량주 그리고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덜 빠진다고. 그래야 다음번 순환매를 기다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덜 빠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순환매에 대한 고리가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덜 빠지는 거. 내 주식이 좀 덜 빠지느냐.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교체의 대상이 되는 거지. 다음번 움직일 때. 그렇죠?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면 그렇게 급할 거 없어요. 지금도 빠진 거 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3포인트뿐이 안 빠졌는데 왜. 저게 전환이 되려면은 앞으로 50포인트 정도 더 빠져야 돼요. 그럼 오늘 13포인트 빠진 게 50포인트 빠지는데 10포인트씩 빠지는 게 5일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희박한 거야. 그러면 현재 시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그쵸?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루닛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줍줍하고 있어요. 여하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루닛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딥노이드, 라파스, 딥노이드, 루닛 뭐 다른 것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데요. 이 뷰노도 그렇고 이 뷰노, 그다음에 딥노이드, 신테카바이오. 저는 요거 괜찮아 보여요. 3빌리언스. 네, 3빌리언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예. 3빌리언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지. 안 그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매매할 건가? 3빌리언스잖아. 안 빠졌는데 110원 올랐는데? 그쵸? 그리고 다음번 순환매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금융주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 이게 다 빠지잖아, 지금 이거. 쫙 빠지잖아. 다음에 이거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는 안 빠져요, 지금. 그쵸? 안 빠져. 나머지들도 덜 빠지잖아, 지금. 대성창도 1원 내린 건데, 뭐. 아이비 투자, 아주 아이비 투자. 30원 내린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어느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고 거래에 대한 부분에 매매 포인트의 타이밍에 오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유리한 거죠. 항상 보고 있는 사람은 그때 들어가는 거고요. 포지션을 짓고 간다라고 한다. 한꺼번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사놓고 그 부분이 들어올 때 그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게 약간의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 그게 있는 거야. 그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마이너스 된 거를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투자에 대한 맥락을 현명하게 쫓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 잠깐 볼게요. 그 유메길로님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의료용 AI가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그죠?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거는 나름대로의 보고 계시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고 계시는 부분에서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방향적 측면에서 어느 종목이 좋은지 어떤 쪽이 유리한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좀 그 순환매가 딱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사를 해놓고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용 AI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번에는 다시 또 화장품으로 갈 것 같은데요. 엔터가 지금 먼저 조정받았어요. 그쵸? 이거 봐봐 지금 엔터가 지금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죠? SM도 그렇고. YG 플러스도 JFN도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움직였다고. 이것도 반전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켜봐야지. 빠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여기 한번 봐보세요. 와. YG 엔터테인먼트. 빠졌잖아, 그죠? 자, 봐보세요. 요거를 좀 더 크게 놓고 보자. 여기죠? 근데 이거 지금 이 저점에서 지지 라인 형성된 거거든요. 요 라인이잖아, 이제. 요 라인. 그 부분에서 여기는 V자 반등 한 거예요. 요것도 그 라인이야. 거기서 움직인 거야. 그래서 움직여서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살 거냐, 이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 추세가 형성됐을 때. 그래서 그 저가에 있을 때에도 추세가 형성되어야 되고 고가에서 매매할 때에도 추세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 추세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안에 움직임일 거라고 이제. 그쵸? 이거 올라오는 거는 전체가 움직인다고. 이 움직임이 전체가 움직일 때는 어떤 주식이든 움직인다고. 그쵸?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요거를 비교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SM. 그쵸, SM. 똑같죠, 그죠? 가격이. 네.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 SM, 요런 것이 주력주구나. 그치, 엔터 주식에서는 핵심이지. 그치, 하이브 마찬가지로. 핵심이지. 그죠? 요거는 조금 더 내린 거는 오너 리스크, 그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가격적 부분에서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얘는 항상 움직임이 이렇게도 움직이더라고. 여기도. 그쵸?
강하게 반전되면서 여기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움직이는 걸 쫓아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제 2차 전지를 사했어야 돼. 그렇게 가능하겠냐고. 올라오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그게요, 좋아서 움직인 건 아니잖아. 자금의 순환에 갈 곳이 없으니까 글로 간 거. 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죽했으면 그게 가겠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그게 좋아지려면 아리백이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고 ESS 장치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로드맵으로 청사진으로 쫙 깔릴 때 그때 가는 거야. 그때 제일 먼저 사야 될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삼성 SDI예요. 이 정도로 보는 거야. ESS 장치에 굳이 하이리켈 쪽, 양극재, 음극재, 이 하이리켈 쪽으로 갈 이유는 없거든. 에너지 저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땅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무거워도 괜찮아. 리튬, 인산철 무거워도 상관없어. 효율이 좋고 투자 금액이 적을 때, 그리고 투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빠른 것, 이쪽으로 가겠지. 그게 효율적 경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룹사를 끼고 있거나 포스코 그룹,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근데 얘는 유상증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고요. 포스코 DX, 그렇죠. 네. 포스코 엠텍도 이렇게 움직여요. 황금달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떻게 사? 올라오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올라오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면 안 돼. 여기가처럼 정해져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정해져 있어도 밀린다고. 그치? 마녀공장 밀린 거 봐. 밀린다고 그렇게. 근데 이게 많이 밀렸어? 이 안에 있는 거지. 그렇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다음번 순환매에 대한 요건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좀 더 현실적이고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보다는 여기 있는 거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할걸요. 이거지, 그지? 재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뿌려주고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수익력이나 수익 여건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지수 흔들려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자, 이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갈 건데 그 핵심주는 누구냐 이거지. 그 핵심주.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주가가 올라왔을 때 기복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야간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그거 기억해 보시면 돼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등락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야.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여기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씩 움직인다고. 지금 어디 와 있어? 50포인트 여기 와 있다고. 여기 위아래로. 그러니 내리면은 내리는 것 같이 보이고 오르면은 오르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렇지만 실상은 내리면 내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지, 오르면 오르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지, 시장에 대한 여건에서 차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 그쵸?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오히려
기다리는 조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좋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성장성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먼저 파악했을 때 그때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보는 거지.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펀드 조성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여건에서 제약 바이오 뭐 관세를 뭐 150% 200%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거는 엄포성에 해당되고 또 협의와 협상에 대한 여건에서는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미국에서는 제약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하는 걸 유도하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 제약 바이오는 미국 내에 투자할 수도 있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공장을 건설하고 뭐 할 때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라이센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라이센스 비용을 받기만 하면 돼. 굳이 거기다가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유리한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제약 바이오가 유리한 그런 상황에 의료 협정? 그러면 AI를 접목한 의료용 AI는 어떨까? 그러면 의료용 AI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근데 준비해 놓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뷰너 한번 봐봐봐. 이거 지금 전혀 아직 살 때 아니잖아. 그죠? 살 때 아니잖아. 그죠? 얘가 살려면은 가격적 부분에서 이렇게 제 기준에 맞는다고 그러는데 얘가 움직여서 올라와야지. 이거는 2차 전지랑 똑같아. 그쵸? 종목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봐야 돼. 예,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쪽을 봐야 되는 거야.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쵸? 예. 자, 봐봐. 딤노이드.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쵸? 여기. 황금 라인이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 요게 이격이잖아. 근데 얘는, 딤노이드는 이 라인이 형성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 고점 라인은 이렇게 잡혀 있겠지, 그죠?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그러면 이 딤노이드를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은 이제는 그래, 뭐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딤노이드를 정작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슈가 나와야 하잖아. 이슈. 새로운 NEW,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지, 그지? 그럼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어? 이거는 뭐 이 회사의 주식 담당자가 얘기하든 CEO가 얘기하든 아니면은 뭐 기사가 뜨든 뭘 개발했다고 나오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황이야. 그러면 그게 나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기업의 종목에는 수급을 조율하는 수급 세력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조막손이든 큰 손이든 간에. 하다못해 그 회사에 그 주식 담당자가 세력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뭔가 내보내줘야죠. 그 내보내주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 내보내주는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빅스노우볼. 그래서 제가 빅스노우볼을 구독해 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쪽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그러면 뭐가 움직여요? 그때 거래량이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어디 있어? 이 딥로이드가 매매될 때에는 이게 떠야 되는 거잖아. 이제 이게 뜨는 부분이 나오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고 관심주에 등록만 해놓은 거지. 지금 사는 건 아니잖아.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이해되냐면은 1번. 이해되냐면 1번. 그쵸?
자, 봐보세요. 이렇게 들어올 때가 된 거거든. 그러면 기다리는 거야. 언제 살 건가? 내 돈은 소중하니까 소중한 돈을 지켜가면서 보고 있는 거야. 중천같이 이걸 막 사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으면은 주가가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면 샀는데 물리고. 이런 상황이 엮여서 자꾸 들어간다고. 그런 상황이 엮여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겨. 그리고 올라오면 여기서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갇혀져 있는 부분을 찾는 거야. 이 상황에서. 갇혀져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3빌리언 보니까 갇혀져 있는 거예요. 왜? 양의 기울기. 움직이는 부분. 얘도 마찬가지야. 뭐가 필요해? 거래량. 저게 거래량 늘어나면 얘는 거래량 안 늘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매매를 할 건가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씩 둘씩 선택을 해 나가면서 조율을 해가는 거지. 그래야 돼. 같은 업종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르잖아 또.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제를 한번 봐보세요. 지수 흔들려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즉 차별화 장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있을 거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봐야 돼. 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오늘은 2차전지가 대장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그치? 그럼 2차전지 사야 되는데 2차전지 사면은 고점에 사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또 밀리거나 물리거나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다 지금 사면, 그죠? 그게 몇 프로의 수익을 만들어주죠?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만들어주진 않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차분하게 시장에 대한 여건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추적하는 부분이 추세가 형성된 부분에서 해야 되니까 추세 매매를 해야 되고, 추세가 형성된 부분에서 추세 매매를 할 때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즉 시세 추정 전략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오늘 혼재되어 있잖아. 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투자의 이 열기를 식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 차분하게 만들어줄 때 keep calm,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이야. 급한 이유가 있겠지. 뭐 선천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급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많이 물려서 빨리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급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급등하는 거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은 굴레에 다시 또 엮이는 거고. 이해되나요? 이해되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 목이 너무 아프다. 그쵸? 그래서 요 부분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에서는 다 매매를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뭐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쵸? 요거. 그 다음에 LG화학은 뭐 저기고, 삼성 SDI. 요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산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를 사게 될 거예요. 요걸 사게 될 거예요. 아직 안 샀고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죠? 포스코 그룹에서는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냥 저는 포스코 DX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그쵸?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엮여서 그러는데요. 포스코 그룹에 엮여서 그러는데 사실은 AI 쪽이에요. 포스코 DX는 AI. 포스코 그룹의 AI를 담당하고 있고요. 공장 자동화와 뭐 이런 쪽,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의 로봇 뭐 이런 쪽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포스코 DX가 훨씬 더 성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반등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 막 살 건 없어요. 특히 오늘 상 들어간 거 보면 리튬 포머스,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저런 것들은
수급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따닥거리고 단타 칠 사람은 거기서 하는 거고 그런 시스템적 트레이딩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잘못 건드리면 또 손실 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빌리언, 루닛, 뷰노, 딥노이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움직임 네. 오늘 오후부터는 목소리 관리하시고 일요일 날 뵙지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거 목소리가 진짜 안 나네. 진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나는 거야 진짜로.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벤트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목소리 때문에 세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2차전지 이외에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내리면 안 돼요. 구독자님들 이 지수 지금 여기 3177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전조가 있어요. 여기서 빠지면 3150포인트 그래도 마디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3150포인트 아래로 밀리면 시장이 시그널적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3150 위에 있으면은 그나마 견디는 거지, 그치? 이거는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시간을 조율해서 시간을 지내치면은 훨씬 더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죠? 따뜻한 물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아까 떠온 차가운 물인데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17년 됐다님이 ESS 관련 2차전지 일단 그래요. 네. 2차전지도 섹터별로 성장 섹터는 좋은데요. 아직 호재적 요소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 나온 부분의 하나가 에너지 저장장치야. ESS. 그쵸? 그리고 전체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도 혁혁하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차지해서 움직이는 2차 전지의 대부분이 저가형 배터리거든. 가격 단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그 저가형 배터리가 기술 개발이 됐어. 그래서 하이리켈 쪽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 정도면 쓸만해 라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지. 엄청 치열해지죠.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잖아. 그 주가가 많이 내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높았다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렸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현재 가격이 내려 있어도 비싸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펀더멘탈 투자거든.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도 비싸. 그거예요. 그게 비싸. 제 눈에도 아직도 비싸게 보이는데 어떡하냐. 올라온다 치더라도 비싸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게 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싸게 보일 수 있는 기대감을 주든지. 그죠? 그걸 상쇄할 거 아니야. 미래 가치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아직 못 주고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2차 전지로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환매에 대한 고리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 반도체는 그 기대감은 있어. 그렇죠? 제재에 대한 여건이 있어서 그렇지 기대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소부장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이 자리죠. 잠깐만요. 권한이 없어. 이거 왜? 나는 지금 한 게 없는데.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여건을 좀 더 세심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어차피 저기에서 지금 저 부분에서 플러스가 막 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부분에서 내릴 수는 있어. 내릴 수는 있다고. 그럼 내리는 부분의 마지노선을 어디서 깔고 봐야 돼? 3150. 그죠? 3150. 그까지는 뭐
3150이 이탈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지. 그죠? 그럼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현재의 상황에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덜 받고, 조정을 받더라도 가격적 조정을 덜 받고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다음번에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에 요때가 또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숨고르기라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도 투자의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박수. 이해되셨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해돼서 박수.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지 몰랐어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제 얘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지금 벌써 12시 반이야. 전 진짜 12시 반인지 몰랐어요. 11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 저 한 번도 말을 쉬지도 않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 잘 지켜가고 있을 거고요.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여건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노선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지켜가고, 요 부분이 지켜질 때에는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매수의 기회를 주니까 순환매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순환매가 다가올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지금 2, 3% 먹어서 뭐 할 거야? 응? 기다렸다가 10%, 20% 이걸 먹어야지. 안 그래요?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차분하게 봐야 돼. 트레이딩적 요소를 가미를 시켜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맞점 하시고, 밥보다 주식은 점심시간에 하는 거예요. 11시 반에서 12시 반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주 들어와 주시고,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불금 잘 보내시고, 일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때 잘 준비를 해서 월요일 날 시장에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오늘 한 번 더 매매하는 것보다는 잘 될 때 두세 번 더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니까 알림 설정을 해놓고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잘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